세계 최강의 레이싱팀 페라리. 페라리는 언제나 그랬듯 레이싱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그 누구도 페라리의 자리를 넘보진 못했습니다. Ferrari wins the 24 Hours of Le Mans for the 5th consecutive year. 어느 날 미국 대표 자동차 회사 포드는 페라리의 모욕을 받고 Ferrari has a message for you, sir. You said Ford makes ugly little cars in ugly factories. I called you fat, sir. 포드는 그 즉시 페라리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We're gonna bury Ferrari at Le Mans. 모욕을 씻겠다는 일념으로 탄생한 레이싱팀. 팀을 지휘할 캡틴은 바로 레이서 출신의 과감한 전략가 캐롤 셸비. Suppose Henry Ford II wanted to build the greatest race car the world's ever seen to win the 24 Hours of Le Mans. What's it take? Well, it takes something money can't buy. Money can buy speed. What in about speed? 캐롤 셸비가 선택한 레이서는 타협 없는 승부사 켄 마일스입니다. You need a pure racer behind the wheel of your car. That's Ken Miles. I don't trust him an inch. We heard he's difficult. No, Ken's a puppy dog. No. Whatever it is, Shell, no. Trust me. If I ever break a promise to you, I will put you in the driver's seat at Le Mans. 음악에 출전시킨다는 셸비의 약속 일단 드러나 보는데요. 마일스가 듣기엔 거의 불가능한 도전. So the great Carroll Shelby is going to build a car to beat Ferrari with a Ford. Correct. And how long did you tell them you needed? 200 or 300 years? 90 days. 셸비와 마일스는 이제 포드의 승리를 안겨줄 최강의 머신을 제작하는데요. 동시에 레이싱의 비관적인 포드 내부도 설득해야 합니다. We're lighter, we're faster.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뜨거운 열정, Go ahead, Carroll. Go to war. 불가능을 즐기는 두 남자의 이야기.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You ready? I was born ready, Mr. Shelby. Hit it.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규모의 자동차 회사가 된 포드. 효율성과 생산성, 수익성만 강조하던 포드는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건 바로 그냥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승리를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자동차에 감성을 불어넣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가 페라리를 누르고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러면은 레이싱 좋아하는 고객들도 잡을 수 있고 차의 가치도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겠죠. People want some of that victory. What if the Ford badge meant victory? 하지만 당시에 포드는 레이싱에 참가하던 회사도 아니고 일반인을 겨냥한 보통의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이니까 절대 쉽지 않겠죠. 반면에 거의 모든 레이싱 대회 1등을 차지하는 페라리는 창립 목표도 레이싱, 차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유도 레이싱 자금 때문일 정도로 오직 레이싱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페라리를 이겨보겠다? 당시에는 어딜 감히?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비웃음도 많이 당했죠. 근데 이 주인공들이 맞서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포드의 임원진들. 임원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설적이고 거친 성격의 켄 마일스의 실력 자체는 좋은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다른 레이서들한테 운전대를 맡기려고 합니다. 포드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포드는 미국 내부에서도 장사 잘하고 마케팅 잘하는, 한마디로 사업 잘하는 회사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을 총괄하는 포드 임원진들은 이 레이싱 대회를 오직 마케팅, 브랜딩을 위한 기회로만 판단합니다. The drivers, strategy, even the RPMs are under my direct supervision. That's the Ford way. 그래서 끊임없이 레이싱 팀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마일스나 셸비 같은 순수한 레이서들은 안 그래도 레이싱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내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힘이 또 분산이 되니까 포드 내부에서도 정치판으로 페라리에 맞서기도 전에 힘이 빠지고 레이싱 우승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바로 캐롤 셸비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합니다. 현실에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성격 덕분에 켄 마일스 그리고 포드 임원진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임원진만 생각하면 팀이 안 굴러가고 팀만 생각하고 본인 맘대로 하자니 본인이 잘려버리거나 팀이 해체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셸비가 양쪽 사이에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맛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드 대 페라리는 레이싱 영화입니다. 근데 자동차나 레이싱을 좋아하지 않는 관객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유독 많습니다. 꿈과 도전, 내부 분열, 마일스와 셸비의 관계 이런 드라마적 요소에 많이 집중을 했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유머도 재밌고 주제의식까지 잡았다고 하네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레이싱 드라마라는 게 이 영화에 대한 강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후보까지 지명이 될 거라는 예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튼 토마토 들어가서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점수가 완전히 높아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로튼 점수가 92%에다가 팝콘이 98%거든요. 와, 진짜 이 정도 점수면 일단 믿고 봐라.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리뷰형의 신작 영화 제임스 맨골드 감독, 맷 데이먼,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포드 대 페라리였습니다. 포드 대 페라리는 12월 4일에 개봉합니다. 자동차, 레이싱 매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까지 모두 사로잡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If this were a beauty pageant, we just lost. Looks aren't everything.